출퇴근하잖아. 부산. 약자 국민의힘 약자와의 동행특별위원회 교제폭력방지법 정책토론회 사회를 맡은 국민의힘 약자와의 동행특위위원장 부산 해운대구을 국회의원 김미애 인사드립니다. 우리 보좌관하고 김기현 대표님만 환호해 주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추경호입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정말 시적절한 그런 토론회를 개최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국민의힘 약자 동행 특별위원회에서 교제폭력방지법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나경원 의원님 오셨습니다. 크게 박수 한번 해주시죠. 예, 약자 동행 특별위원회에서 교제폭력방지법 토론회를 지금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여성가족부 그리고 한국여성변호사회 전국가정폭력 상담소 협회 관계자 여러분께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에서 약자 동행하면은 대표 선수가 우리 김미애 의원입니다. 초선 때도 정말 열심히 하셨고 재선 때도 나는 바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보건복지위에 꼭 가야 된다. 또 여성 관련 활동을 꼭 내가 해야 된다. 그런 위원회, 그런 일을 나한테 맡겨주라. 오면서부터 남들은 뭐 삐까 번쩍한데 뭐 국토위원회를 해달라, 뭐 산자위원회를 해달라 뭐 하는데 본인은 늘 그런 쪽에 관심이 많다. 얼마나 진정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런 또 토론을 한다. 여러분 대견하지 않습니까? 크게 박수 한번 해주시죠. 예, 우리 전문가분들 오늘 많이 와서 계십니다. 교제폭력 문제와 관련해서 스토킹, 가정폭력 문제는 현재 법률적으로 일정 부분 보호장치가 되어 있는데 아직 이 부분이 법적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아마 전문가분들 많은 토론을 통해서 좋은 정책 제안을 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머지않아 국회가 어느 시점에는 정상화되겠죠. 그러면은 저희들이 정말 이런 문제에 관해서 빠른 속도로 정말 제대로 된 입법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제가 늘 그렇습니다. 김미애 의원이 저희한테 전화해서 이거 해달라고 그러면 제가 꼼짝을 못합니다. 오늘 좋은 대안 제시되면 반드시 우리 전체 국민의힘 의원들이 힘을 모아서 좋은 법적 제도가 빨리 완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준비해 주신데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파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약자동행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미애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약자가 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회 경제적 이유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정부 정책에 소외된 분들까지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저 역시도 약자입니다. 제가 싱글 워킹맘으로 중일자리가 요즘 한창 사춘기라서 제가 서울에 집을 없애고 서울 부산 출퇴근 중입니다. 4시 반에 일어나서 집안 청소도 하고 밥도 해놓고 저녁에 집에 가서 또 빨래 걷고 개고 또 빨래 돌리고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저도 약자입니다. 약자동행특위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사회적 약자를 발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해법을 제시하고 입법과 정책으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공동주최로 참여해 주신 여가부 한국여성변호사회 전국가정폭력상담소 협의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함께해 주신 우리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님을 비롯해서 모든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최근에 이미 뉴스로 다 아시겠지만 교제폭력이 교제살인으로 이어진 끔찍한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국회는 뭐하냐 그러는 비난 내지 비판의 목소리를 높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교제폭력 피의자는 2019년에 9,800여 명에서 지난해 14,000여 명으로 40% 이상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동안 검거된 피의자 5만 6천여 명 중 구속 비율은 단
2.21%에 불과했습니다. 현재 교제폭력은 연인이라는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폭행, 협박 혐의로 처벌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를 두려워해서 단순 폭행 협박에서 시작할 때는 경찰에 신고했다가도 또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면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끝나는 예도 상당합니다. 이 같은 원인 등으로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교제폭력의 기준과 이러한 범죄의 특수성에 기반한 절차 특례 그리고 피해자 보호 등을 정하는 법 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정말 이 분야 전문가들입니다.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 그리고 이런 사건을 많이 변호해 주신 변호사님 그리고 여성가족부 그다음에 법제처에 이 여러 곳곳에서 이런 실무를 경험하신 분들이 발제와 토론자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정폭력 또 1366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피해자들 목소리를 듣고 우리 사회에 범죄 없는 사회를 위해서 고군분투하시고 애써주시는 전국의 가정폭력 상담소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왕미양 변호사입니다.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줄 몰랐어요. 꽉 찰 줄 몰랐고요. 토론에 이렇게 많은 관심 보여주는 것 자체가 우리 교제폭력 방지법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추경호 대표님께서도 아까 우리 김미애 의원님을 많이 칭찬을 하셨고 김미애 의원님 하시는 일은 무조건 오케이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한국여성변호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미애 의원님이 하시는 일은 저희가 어떤 일을 어떤 방향으로 가시는 걸 알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동주최 제안을 받은 게 지난주였거든요. 다 판짜고 막 이렇게 다 패널도 모셔놓고 저희한테 함께 해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단번에 오케이 했고요. 저도 오늘 시간이 조금은 다른 자리가 있었는데 오늘 와서 또 처음 22대 국회 시작되고 처음 이렇게 저희하고 같이 하는 자리여서 이렇게 같이 왔습니다. 아무튼 많은 이 교제폭력 방지법 이게 오늘 계기로 해서 입법화가 되기를 바라고 지금은 준비한 대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 오늘 교제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례법 제정을 목적으로 우리 국민의힘 약자동행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미애 의원님을 중심으로 여러 기관 및 단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의미 있고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지난 화요일에요.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되는 이기 임신,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례법과 관련해서 한부모 가정 지원정책과 이기 임산부 지원 및 아동보호 어디까지 왔나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해서 한부모 지원정책의 현주소와 더 나은 삶을 향한 한부모의 자립과 아동의 성장을 위한 개선 방향을 논의했었습니다. 그때도 우리 김미애 의원님은 큰 관심을 갖고 축사를 해주시는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하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늘 토론회까지 주도적으로 이끌어주신 김미애 의원님께 다시 한번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한국여성변호사회는 1991년 창립 초기부터 현재까지 여성과 아동의 인권 보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해서 법률 지원, 입법 제안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여성변호사회는 그동안 쌓아온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없는 사회,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사회, 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의원님들의 활동을 적극 지지하고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입법화까지 되기까지 약 20년 이상이 소요되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이 사망에 이르는 사건들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는 상황이 되어서야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된 것입니다. 교제폭력만큼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입법화되지 않기를 바랬는데 안타깝게도 교제폭력 분야에서도 동일한 유형의 피해들이 계속 이어지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교제폭력 방지법을 위한 특례법 제정의 필요성은 이미 확실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애 의원님께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했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된 교제폭력 방지 법안이 오늘 토론회를 거쳐 더 합리적인 방안으로 만들어져서 조속히 입법화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당연히 교제폭력 방지법의 입법화에 힘을 보태주실 거라 확신합니다. 맞죠? 예, 예. 아무튼 오늘 토론회를 위해서 발제해 주신 한민경 교수님과 여러 토론자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 인사드리고요. 꼭 오늘 논의되는 게 성과를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많이 오셨네요. 우리 김미애 의원님은 우리 당의 아주 중요한 벌써 재선 의원이신데 그 무게감은 중진 의원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나경원 의원님도 오시고 안철수 의원님도 오시고 다 이렇게 오신 거에 대해서 또 정책위 의장 정점식 의원님도 오시고 그래서 아마 당력이 다 집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교제 폭력 그러길래 저는 맨 처음에 교제하다가 어떤 나쁜 놈이 나타나면 그 남성이 가서 그놈을 때려서 사건 일어나는 것 줄 알았는데 어떻게 둘이 사귀는 사이에 이런 폭력이 있느냐. 저희 세대에는 참 드물던 얘기인데 요새 이런 것을 볼 때에는 시대가 많이 달라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저도 딸이 둘이고 또 손녀가 셋인데 손자도 셋이에요 하기야. 근데 참 이런 귀한 문제에 대해서 입법을 잘 만드셔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 김미애 의원님은 참으로 21대부터 이 문제에 집중해서 입법 활동을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교제폭력 피의자 숫자가 대폭 늘어나고 있어서 2019년에는 9천여 건에서 작년에는 14,000여 건으로 5천여 건이나 거의 50% 이상 증가가 했다는데 실제로 일어나는 아마 사건은 이거보다도 상당히 많고 몇 배에 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이것은 또 나이 구별 없이 노소가 다 이러한 문제에 접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나라가 참으로 이 폭력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교제폭력의 정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 또 공권력 개입의 단계 여러 가지 어려운 쟁점들을 잘 말끔히 토론하시고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사실은 이거는 처벌도 처벌이지만 그 예의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적 배경이 있어야만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전에 데이트할 때는 첫 번은 우리 여자친구한테 데이트를 신청하면은 대개 이루어지고 두 번째 거지는 괜찮은데 세 번째는 그때는 이제 스테디라고 해서 아주 거의 깊은 교제로 들어간 데는 전제하지 않고는 세 번째 데이트를 못하는 걸로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리고 어디 감히 큰일 날 여러 가지 상황인데 이건 역시 교육이 뒤따라야만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발제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한민경 교수님, 또 박선옥 과장님, 전지혜 경정님, 김양순 회장님, 또 민고은 변호사님, 전윤종 조사관님 아주 전문가들이 모여서 각 방면에서 토론해 주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고견이 교제폭력 방지법이라는 열매를 꼭 22대에서 맺어서 우리가 애들 기를 수 있고 또 안전한 교제와 또 결혼하는 생활을 뒷받침하는 법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존경하는 김미애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 오늘 좋을 결실이 맺어지면은 저희도 당 차원에서 뒷받침하겠다는 것을 정책위 의장님과 함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생활하면서 여러 이제 간담회 입법 청문회 등에 이제 참석을 했지만은 주최하시는 분이 직접 사회 보시는 이런 세미나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김미애 의원님께서 이 토론회에 대해서 더 많은 열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그 여성 변호사 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소위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이걸 이제 범죄로 처벌하는데 20년의 세월이 걸렸다고 그럽니다.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 그동안 우리 전통적인 법률, 특히 형법은 가정의 벽을 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오랫동안 고수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폭력에 대해서 우리 법이 눈을 돌렸고 아동학대에 대해서도 눈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제폭력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이 소위 법률관계, 특히 소위 형사법 문제에 대해서는 아니 그렇게 가까운 관계에서 일어났으니까 그 관계를 가지고 해결을 해라. 거기에 대해서 법이 개입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이제 약간 눈을 돌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소위 거제에서의 뭐 데이트 살인 또는 뭐 교제 살인으로 뭐라고 정의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쪽에서 이제 우리 토론 자료에서도 이게 일단 교제 폭력이냐 데이트 폭력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그걸 그 용어 개념 정립을 하고 또 우리 국민들한테 알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교제 살인 거제에서도 일어났고 서울에서도 일어났고 해서 정말 가까운 사이에서 일어났던 그런 폭력 사건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걸 당사자가 숨기려는 경향이 더 많아가지고 더 많은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미영 의원님께서는 20대 국회에서도 교제폭력 관련 법안을 이제 제출을 하셨지만은 법사위의 벽을 넘지를 못했는데 그때 이제 결국은 오늘 그 토론의 주제가 될 소위 개념 정리, 교제폭력의 정의, 교제의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봐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념 정립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난점이 있습니다. 특히 형법은 이제 명확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오늘 이 토론을 계기로 해가지고 그런 우리 법조계가 가지고 있는 법률가들이 굉장히 그 사고가 경직되어 있거든요. 그 경직된 법조인들의 사고 체계를 깨뜨릴 수 있는 명쾌한 개념 정립 등을 통해 가지고 우리 김혜우 의원님이 뭐 5년째 계속 이렇게 노력하고 계시는 교제폭력 방지법이 22대 국회에서는 꼭 그 입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은 성원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당도 우리 김미영 의원님과 함께 힘을 보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공동 주최해 주신 여성가족부 여성변호사회 그리고 사단법인 한국가정폭력 상담소 전국회의회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우리 김미애 의원님 뭐 굉장히 보기에는 이래도요 집요하세요. 그게 뭐냐 하고자 하는 건 꼭 이루시는 분인데요. 아마 그런 의미에서 또 22대 국회에 들어서 바로 이런 토론회를 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오늘 여기 가정폭력 상담소 소장님들이 진짜 많이 오셨는데 제가 예전에 가정폭력 사건 재판할 때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 정말 얻어맞고 맨날 너무나 끔찍한 사건인데 결국 몇 번 재판하다 보면 부인이 와서 저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결국 남편이 쉬면서 우리 가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할 때마다 너무 가슴 아팠었던 그 기억이 정말 생생한데 저도 뭐 그 기억이 이제 20년도 더 됐어요. 그런데 이제 또 교제폭력 하니까 정말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오늘 이렇게 토론회 자료집을 보니까 용어 정의는 물론이고 결국 이게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많이 상담하시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시는데 상담소 예산 지원 및 상담소 직원 확충이 또 먼저구나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뭐 여기 법조인들이 줄줄이 앉아있긴 하지만 정말 그 틀을 넘어서 교제폭력이 제대로 다루어지고 처벌뿐만 아니라 방지에 이르기까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재정법과 뭐 가정폭력법 안에 들어가는 것까지 해서 폭넓은 논의가 있으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김미애 의원이 하자는 대로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